전 세계 투자자들이 기다리던 미국의 1월 CPI가 발표됐습니다. 결국 3%에 재진입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조차 이 당혹스러움을 금치 못한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적인 정책들을 감안했을 때 앞으로 물가가 더욱더 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미국 증시 향방 그리고 투자와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만큼 오늘은 이 내용을 가지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의 CPI가 결국 3%를 다시 한번 넘어섰는데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이 최근처럼 그 국가가 이렇게 어려울 때는 기업들이 좀 잘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그 새벽에 이제 올 때 광화문에 사랑의 온도를 봤어요. 근데 110도가 넘었더라고요. 이 현대라든가 삼성그룹 같은 이런 대기업들이 올해 이렇게 기부를 많이 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위정자리 잘못될 때는 이제 국가의 큰 어른께서들이 잘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 방송을 좀 잘 보시는 아마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는 시오비전그룹의 뭐 김태욱 회장 이런 아주 하위 계층들 우리 아주 배려하시는 모습 이런 것이 이제 사실 그 사회적 귀감이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사실은 경제가 어려울 때 가장 서민 입장에서 관심이 되는 게 뭐냐? 그게 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한국경제신문도 이게 발표했습니다는 묻지마 고물가, 오늘이 가장 싸다. 앞으로 더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정호 사장님께서 제목을 기가 막히게 뽑았는데요. 근데요, 자 묻지마 고물가, 오늘이 가장 싸다. 그럼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는 측면에서는 역시 오늘 미국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 전에도 과연 3%가 넘을 것이냐 하는 각도에서 실업률이 4.1에서 4.0으로 떨어졌다. 필립스 관계상 보면은 3% 넘을 수 있다 하고 진단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3% 넘었습니다. 근원 CPI 같은 것도 3.3%. 이 내용들은 다들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증시라든가 금융시장도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간단히 좀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채금리가 달러 인덱스가 가장 빨리 반응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국채금리가 지금 4.6%까지 심점이 됐고 달러 인덱스가 108대 지금 김천 PD께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는 2년물과 10년물, 30년물 전부 올랐고 달러 인덱스도 108대에 재진입하는 모습 마감에는 107.9면 108대죠. 그리고 엔달러 환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엔달러 환율이 사실 1월 달에 FOMC의 추가금리 인상에서 많은 사람이 앵커리 얘기지만 오히려 추가금리 인상에 따라서 엔달러 환율이 앵커가 되긴 어렵습니다 하는데 오늘 엔달러 환율이 154엔대로 했습니다. 1월 BOJ 회의가 했을 때 이게 엔달러 환율이 151엔인데요. 거꾸로 154엔까지 올라갔거든요. 미국 측은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측은 그런 과정에서 오늘도 이제 파월이 입장이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원위원회에서 자 작년 9월 이후에는 FOMC 회의의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해서 고용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번에 상원 위원회를 통해서 어제 앞으로는 인플레가 중요하다. 오늘도 하원에서 그대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고용보다도 인플레가 페드의 통화정책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CPI 얘기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해볼까 하는데요. 저희가 인플레이션을 분석할 때 보통 공급층 요인이 있고 수요층 요인이 있는데 이번 인플레이션 반등은 어떤 요인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인플레를 분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는 원인별로 보면 총수요 즉 경기가 과열돼서 물가가 올라가는 거냐, 그다음에 사실 주거비라든가 이런 쪽에 또 관세에 따라서 수입 물가 상승에 따라서 올라가는 거냐 하는 공급측 요인 이 나로 볼 때. 자, 이 수요 측 요인은 시청자분도 작년에 4분기 성장률이 2.3% 둔화됐습니다. 3%대에서. 그러니까 경기가 과열돼서 물가가 올라가는 건 아니죠. 그런 측면에서 길게 보면 작년 10월 이후서부터 인플레가 재발한 것은 공급 측 요인이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총 공급 측 요인이 지금 물가 상승에 재발을 유리한다면 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앞으로 물가가 떨어질까? 앞서 나온 사람이 앞으로 물가가 떨어진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위기가 트럼프발 인플레 요인이 관세라든가 이거 크죠?
관세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렇죠. 보편 관세 25%대일 때는 미국의 CPI가 1%포인트 올라갑니다. 그러면 3%할 때는 4%까지 간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불법 이민에서 저임 노동자 다 쫓아냈습니다. 그럼 인구 올라가겠죠? 이런 측면에서. 그리고 재정적인 싸움이 돼서 감세라든가 그다음에 뉴딜 정책을 쩌면 재정 지출이 증가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이니까 앞으로 물가가 유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안정된다? 저는 그 시간에 반대를 합니다. 반대를 합니다. 이런 요인 때문에 예. 그래서 미국사에서는 지금 사실 그 인플레 재발 문제가 오늘 한국경제신문의 일면 톱에서도 썼습니다는 지금 앞으로 물가는 어제도 1년 이후에 기대 물가가 3%대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올해 PCE 물가는 이미 작년 12월에 올해 PCE 물가를 전망할 때 작년에 2.1에서 2.5% 상향 조정했거든요. 그러면 1월 달에 CPI가 나왔습니다. 예. 앞으로 트럼프발 인플레이션 요인이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3월 달 이렇게 경제 전망 셉에서는 저 통화 정책의 근간이 되는 PCE 물가를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상태에서는 2.5%인데요. 예. 자, 근원 지금 1월 달 근원 그 근원 CPI가 지금 3.3%까지 났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3%대에 진입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 경제 성장은 3%에서 지금 2.3% 떠죠? 예. 물가는 올라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오늘 마켓워치에 예. 저 뒤에 보겠습니다. 요 뒤에 뭐예요? 예. 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려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우리 시간으로 이게 4시 한 30분에 이게 뜬 얘기인데요. 예. 이게 미국 사회 평가입니다, 지금. 아. 그래서 미국 경제에서 이렇게 보면 뒤쪽에 김천 PD께서 발빠르게 준비했습니다는 한국경제TV의 속보 방송이라 바로 나오면 해설해 드립니다. 예. 이게 4시 30분 때 나온 건데요. 이 주제 가지고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의 물가가 3%에 올라가니까 예. 바로 스태그플레이션화가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하버드파가 이제 트럼프에서 가장 싫어하는 파인데요. 예. 레이 서버스라든가 이런 사람들 어제 그 뉴욕타임스에 전직 재무장관 5분들이 사실 미국 경제 트럼프 때문에 관세별 인플레가 우려된다. 성장률 떨어진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오늘 마켓워치에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시 읽어드리도록 네네네. 하겠습니다. 네네. Stagflation light, economy may face fresh threat of slower growth and rising inflation. 그러니까 경제가 앞으로 네. 이 성장률 저성장, 떨어지고. 네, 성장률 둔화 그리고 높은 물가. 인플레이션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네네. 이렇게 외신들에서도 직접적인 스태그플레이션 경고음을 내고 있는데 사실 지금 다른 국가들, 미국을 제외한 뭐 일본도 그렇고 뭐 독일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빼놓을 수가 없죠. 이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점점 엄습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미국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는 예. 다른 국가들도 전부 스태그플레이션 돼서 지난번에 이시바와 트럼프 간의 정상회담 직전에 일본 내부에서 왜 이렇게 디플레냐 아니 인플레냐 이거 가지고 할 때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를 1990년대 초반에 해서 방송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그 내용을 미국만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되느냐 하는 것을 다른 국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미국 얘기는 좀 끝냈고 유럽은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4분기 성장률이 0.0%입니다. 예. 요건 이제 통계 방식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0%입니다. 근데 1월 달 CPI가 2.2%입니다. 최신 통계입니다. 성장률은 분기 통계입니다. 작년 4분기가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CPI는 월별 통계입니다. 1월이 마지막입니다. 가장 최신 통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한국 경제 보겠습니다. 작년에 4분기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2%입니다. 1월 달 2.2%입니다. 한국경제신문에서 이 생활 물가는 예. 여기 그래프 보면 전부 2,000% 이렇게 나옵니다. 예. 2,000% 이상 나옵니다. 이거 전반적으로 볼 때는 지표 물가, 체감 물가, 지표 물가는 2.2%도 올라갔습니다는 체감 물가는 국민들의 훨씬 더 체감 물가는 심한 거죠. 훨씬 더 높다는 얘기거든요. 예. 일본 경제를 보겠습니다. 작년에 4분기 성장률이 0.1%입니다. 근데 올해 1월 달에 CPI가 2%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이 문제가 미국만 아니라 전 국가적인 측면에서 스태그플레이션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혼선이 빚는 거죠. 예. 일본 얘기를 했습니다는 자, 통수권자와 중앙은행 간에 저렇게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경기를 진단하겠습니까? 통수권자는 자, 지금 경기 침체라 성장률 떨어졌으니까 우리 일본 같은 경우는 디플레, 25 같은 경우는 디플레 국면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물가가 거꾸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물가 안정일 중앙은행 총재 입장에서는 아니다 지금이 인플레 국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을 또 혼선을 시키는 것은 다 국내 증권사가 올해 금리를 내린다 했는데 금리 인하놓고 자 중앙 입장에서 뭘 중시할 것이냐. 경기가 침체됐다 하면 금리를 내려야 되지만 예. 중앙은행 목적에서 물가를 잡겠다 하면 자 금리 인하는 못하는 거죠. 더 정책적인 처방 문제를 두고 지금 혼선을 보이고 있는 것이 지금 상황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오프닝에서도 잠시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CPI가 3%대로 재진입함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혹을 금치 못했다, 거면적이었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는데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이게 또 파월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래서 통수권자는 말에 신중해야 됩니다. 어. 우리가 다보스 포럼에 예. 이렇게 화상연설을 통해서 페드요, 파월이요, 금리를 즉각 대폭 내려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물가가 올라갔지 않습니까? 예. 아무리 통수권자가 독재 야망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혹스럽지 않습니까? 이미 트럼프는 두 번에 걸쳐서 페드 파월로부터 정면으로 수모를 당했죠. 그 예. 내용은 좀 다 아실 겁니다. 대선 전에 금리 인하 불가에 대해서 작년 9월 달엔 0.5%로 페드가 금리를 내렸습니다. 한 번 더 거부당했죠. 취임 이후에 다보스 포럼에서 금리를 대폭 즉각적으로 내려라 할 때 1월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해서 거부당했습니다. 자, 우리가 2월 10일에 방송을 했더니 화제가 되더라고요. 자, 올해 들어서 트럼프는 앞으로 금리를 최소 6차례 더 인하 요구할 것이다. 예. 이 내용이 왜 나왔느냐 하는 얘기를 회장님들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트럼프의 평균 대출 금리는 2.8%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현 정책 금리가 4.25에서 4.5%입니다. 한번 따져보십시오. 최소한 6차례 정도 0.25%씩 내리면 내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물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의지가 강한 것들 1월 소비자 물가가 3% 나오고 겸연쩍게 했지만 그래도 자기 소셜 네트워크에서 오늘 새벽에 소셜 네트워크에서는 금리를 내려달라 이렇게 요구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3월 FOMC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절당할까? 지금 3월에 CPI가 나오고 나서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99%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거절 또 당했지요. 그러면 2.8%로 앞으로 가면 앞으로 6차례 오면 대부분 다 올해 금리가 동결하면 6차례 더 수모가 당한다. 아. 그러면 토털리 이미 2차례 당하고 예. 앞으로 8차례 당하고 이미 한 차례는 벌써 3월에 거절당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8차례 거절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럼 트럼프가 페드라든가 파월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갈등이 굉장히 격화되죠. 예. 방금 전에 이상은 특파원께서 파월과 페드 간의 갈등이 우리도 이제 계속해서 지적해본다면은 1월 CPI 발표가 더 격돌이 됩니다 하는 것을 내용을 전해주었습니다는 그게 지금의 분위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대폭 금리 인하를 요구했지만 연준의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당장 3월 FOMC 회의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때부터 이 수모를 당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 그 1월 CPI가 발표가 나와서 바로 점도표가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왜냐하면 작년 12월에 점도표 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작년 9월달에 어땠습니까? 작년 9월달에 사실은 9월 점도표가 중립금리가 3.4% 크게 낮아지니까 올해 최소한 4차례, 많게는 6차례 금리 인하가 된다. 국내 증권사 대부분 지금도 그렇더라고요. 약달러가 된다. 그다음에 채권 투자 유망하다. 예. 지금 저 얘기되고 채권을 사놨으면 지금 손실이 많이 됐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12월에 점도표 파동이 있지 않습니까? 12월에 점도표 파니까 중립금리가 3.4에서 3.9% 올랐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 달러 약세가 달러 강세가 됐고 오히려 채권 금리가 올라갔지 않습니까? 채권 투자했던 사람이 굉장히 손실을 지금 많이 결성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 1월 CPI가 이렇게 3% 대집했습니다. 예. 근원 CPI는 3.3% 됐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3월 전도표 다음 달에 이제 분기 되기 때문에 전도표가 나오겠죠. 예. 지금 중립금리가 3.9%입니다. 4% 진입하겠죠. 4% 진입하면 지금 금리가 내리는 시점에 하단으로 운영합니다. 그러면 4.25%죠. 4% 진입하면 금리가 동결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채권 투자가 아니라 미국의 증시라든가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의 대변화가 될 시점이다
하는 것을 누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글로벌 투자은행 같은 경우에서도 올해 연준의 금리 전망과 관련해서 엇갈린 평가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계속해서 글로벌 그렇게 인베스트뱅크들이 미국의 금리 인하 폭에 대해서 자꾸 폭이 줄어들고 동결되는 것, 그건 속속으로 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 기점이 되던 것이 작년 12월 고용 지표가 나온 이유입니다. 이때부터 글로벌 인베스트뱅크들은 금리 전망에 대해서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렇게 보팔이든가 도이치뱅크가 올해 금리를 동결한다. 근데 그 이후에 소비자 물가가 상승률이 나오고 1월달 고용 지표가 나오면서 금리 동결이 압도적으로 많아진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작년 9월에 4차례 내진 6차례 국내 증권사가 채권 투자해 미국 증시 괜찮아 약달러가 대폭 수정할 수밖에 없죠. 앞서가는 글로벌 인베스트뱅크들은 또 세계적인 투자 구루는 지금 어떤 상황일까 하는 이 측면에서 보면 지금 글로벌 인베스트뱅크들도 올해 포트폴리오 적을 대폭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두 가지, 현금 비중을 높인다. 미국 증시에서 돈 빼서 현금 비중을 높인다. 예. 그리고 올해 법배도 뭐냐, 주식은 아름다운 가격에 사야 된다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것을 봤다고 해서 현금 비중이 높으니까 자, 작년 12월 달에 미국 증시 아주 정점이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욕을 얻어먹었지만 자, 미국 증시를 이제 축소하고 차익 실현하고 한국이든가 유럽이든가 이런 미국의 대체 시장을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미국 증시에 그때 우리나라의 대형 증권사들이 미국 증시에 전부 수수료 경쟁해가지고 잠보 몰아갈 때 1등 증권사도 그랬습니다. 근데 이 방송을 통해서는 미국 증시보다는 다른 대체 시장도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말씀드린다는 것도 시청자분이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1월 미국의 CPI가 나오고 나서부터 미국 증시에서는 사실 지금 빅테크에서 차익 실현이 계속하는 과정에서 M7이 L7으로 될까 하는 것도 나오는 시각이 있습니다는 자, 미국 시장에 일방적으로 몰아가는 시장에서 그것이 한국 시장이 되든 자, 일본이 되든 유럽이 되든 금융주, 빅테크보다는 금융주 이런 거 방산이라든가 조선이라든가 우리나라 방산조선은 트럼프도 관심 있는 겁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예. 이런 쪽으로 좀 이렇게 투자를 다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포트폴리오는 계속해서 다각화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미국 증시를 둘러싼 경고음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금 국채 금리가 이제 5% 공포에 재진입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각종 금리가 5%를 넘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네. CPI가 3% 넘고 예. 그다음에 오늘 국채 금리가 4.6%까지 아까 김천 PD가 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2023년 10월에 자, 2년물, 10년물이 전부 5% 돌파하면서 그때의 고금리 강달러 공포가 다시 재현되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4.6%에서 조만간 이렇게 5%에 되지 예. 않느냐. 그러면 지금 30년물 주거지라든가 이런 금리 같은 경우는 거의 5%에 근접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10년물도 5%. 또 통화정책의 잣대가 되는 이것이 3월달 세비에서 만약에 점도표가 이렇게 중립금리가 4%하면 이것도 이제 5%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은 예비적 차원에서 왜 예비적이냐 하면 앞으로 상황 대치를 염두에서 미리 투자하는 것이 투자자들입니다.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나올 상황에서 미리 투자하는 게 이제 투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5% 근접한 상태에서 자, 조만간 5% 넘지 않느냐? 그러면 대비해야 되지 않느냐? 예. 하는 이런 각도에서 나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미국 증시 2023년 10월에 나왔던 물가 3% 그때 넘었죠? 그다음에 금리 5% 넘었죠? 그게 530포입니다. 내지는 350포입니다. 지금 그런 상태에서 물가는 지금 1월 물가가 3% 넘었죠? 예. 그러면 이제 국채금리 5%가 다 거죠? 그러면 2023년 10월 달에 350포 내지는 530포. 소비자 물가 3%대 10년물 금리 5%대 이게 재현되는 게 아니냐 하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국채 금리도 동반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무래도 국채 금리가 계속 이렇게 오른다면은 베센트 재무장관의 어깨가 무겁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인플레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를 볼 때는 페드라든가 파월 입장에서는 사실 정책 금리를 내서 국채 금리를 안정시키지는 못할 겁니다. 두 가지. 하나는 이제 고용보다는 물가 쪽에 치중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트럼프 관세발 물가 때문에 앞으로 뭐냐? 이게 정책금리가 내리긴 어렵다. 그렇죠. 그러면 설령 정책금리 내리도 수급 현상이 발생하죠. 왜 그러냐? 시장금리 거꾸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작년 9월 이후서부터 정책금리가 100bp 때려졌는데 지금 보면 오히려 국채금리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때 기준으로는 100bp 거꾸로 올라갔거든요. 예. 두 가지 요인에 서 사실은 지금 상태에서 국채금리가 안정시키기는 어렵다. 그러면 트럼프는 안정시킬 수 있느냐? 예. 본인이 정책들이 전부 물가가 올라가는 추세가 아니겠습니까? 올라가는 그렇죠. 요인이지 않습니까? 그럼 트럼프도 어렵다. 그럼 누가 하겠습니까? 주무장관이 재무부가 해야죠. 어떻게 국채를 조정을 해서 국채를 조정해서 이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자, 지금 배센트의 무게가 큽니다. 국채금리를 안정시키냐. 이것이 국채금리가 안정시켜야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버틸 수 있거든요. 그런데 파월과 패드는 협력을 못합니다. 트럼프는 본인이 지금 떠든 것 때문에 물가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배센트가 국채 가지고 조정을 해야죠. 예. 근데 자, 제닛 옐런은 이것을 2023년 10월 달에 QRA라든가 이런 거에서 조정했습니다. 잘했었죠. 잘했었죠. 예. 근데 배센트는 시장에 묶입니다. 시장에서만 있었지 정책적으로는 경험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닛 옐런은 뭐냐? 자, 페드 이사서부터 통화정책 수장까지 오고 재무장관 수장까지 오는 모든 경륜이 필요합니다. 예. 그럼 국채금리 물량 조정하는 것은 뭐냐면 정책적인 지혜가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시장 묶기가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비관론이 우선이다. 예. 그래서 너무 지금 국내 증시를 중심으로 해서 전부 미국 증시로 종목으로 몰아가고 있는데요. 이런 점에서 한 번 정도 이미 12월 달에 얘기는 했습니다는 지금 시점이라도 예. 좀 균형 감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엄습하고 있습니다. 지금에야말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